특히나 또 이런 분들은 물이 특별히 더 도움이 될 수 네. 있기 때문에 더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다이어트 하는 분들, 변비 심한 분들, 서 교수님. 네,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뭘 먹으면 살이 빠질까 생각하시는데 첫 번째 생각하실 것이 물입니다. 대사를 도와주고 노폐물을 배설해주고 일단 공복에 특히 드시면 배가 부르죠. 그리고 변비는 뭐 당연한 건데 이제 변에 그 물이 한 100cc 있다고 했는데 이제 몸에 탈수가 있으면 변에 있는 물을 빼내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데 다이어트 할 때 채소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 채소만 너무 많이 드시면 섬유질은 물을 끌어다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그만큼 못 드시면 오히려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채소 플러스 물 꼭 기억해 주시고 또 뭘 해도 안 되는 변비인 경우에는 또 한번 물을 또 생각해 보시고 그 일부러 다이어트는 안 해도 아까 말씀드린 그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 뭐 요즘에 코로나에 다 집콕하시는데 거의 뭐 한 끼 정도 드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국을 끓이기도 그렇고 번잡하고 나물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빵, 떡 아니 뭐 커피 한 잔 이렇게 드시는데 이런 맞아요. 경우 정말 만성 탈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 정말 그 의식적으로 물을 꼭 드실 필요가 있는 걸로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장속뿐만 아니라 호흡기도 촉촉하게 해줘서 이런 분들 도움 된대요. 폐렴,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 정지천 교수님. 예, 우리 몸 속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 가운데 감기, 기침, 호흡기 질환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오장 가운데서 이 건조한 것을, 물이 부족한 것을 가장 싫어하는 장기가 바로 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이 호흡기 질환은 언제 많이 생깁니까?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대기가 건조한 계절에 잘 생기거든요. 네. 그런 계절에 물까지 적게 마시면 더 쉽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서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또 당연히 물을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폐는 건조한 것도 싫어하지만 찬 기운도 싫어합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찬바람 쐬고 하면 감기 잘 오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를 또 차게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호흡기 약한 분들 어떻게 됩니까? 찬물 마시면 안 좋은 겁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적어도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되고 그래서 겨울철에 따뜻한 물을 마셔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로 폐를 침범하는 바이러스죠, 그죠? 그래서 증상 가운데 뭐 가슴이 아프다, 호흡곤란 오고 하지만 역시 또 폐와 관련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피부라든가 모발에 문제가 후유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후유증 코로나19에 있죠. 또 피부 색깔이 뭐 보랏빛이 된다거나 아주 검붉은색이 나온다는 해외 토픽에 보셨죠. 그 왜 그렇겠습니까? 폐에 열이 많아서 코로나19로 고열이 돼서 물기를 말리니까 그런 거니까 물 특히 많이 마셔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요즘 같은 때 특별히 더 챙겨 드셔야 될 것 네. 같고요. 그 다음 또 도움 되시는 분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는요. 염증성 비뇨기 질환이 있는 분들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네, 뭐 방광염, 전립선염 다 염증인데 마치 우리 화장실에서 세게 물 이렇게 틀어놓고 청소하는 것처럼 염증 물질 다 쓸려 나갑니다. 그래서 염증이 좋고 특히 결석의 경우는 탈수가 되면 이 소변이 이제 줄어들면 이제 고여 있고 그 안에 그 칼슘염 같은 뭐 이렇게 돌을 만든 성분이 나갈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돌이 많이 생기는데 아주 작은 돌의 경우는 이 물을 3000cc 정도를 먹게 하는 것이 이제 치료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물 자주 드셔야겠어요. 그 다음 볼게요. 당뇨병 및 심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도 물을 자주 드셔야 된다고요, 서 교수님. 네, 우리가 뭐 만성 홍파병까지 합병증이 오지 않은 단계 당뇨병의 경우에 아주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죠.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당을 뭐 희석해주고 그런 건 아니고 소변에 이제 그 고혈당이 되면 당이 나갈 때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소변량이 많아져요. 근데 이제 특히 어르신들은 목이 안 말라서 그 탈수에 쉽게 빠지고 게다가 중요한 거는 목도 안 마르지만 소변이 농축되는 그 콩팥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더 배가가 되는데 탈수가 의식적으로 물을 드셔야 되겠죠. 당연히 심혈관 질환 있으면 계속 강조하지만 피가 걸쭉해지니까 더 잘 막히겠죠. 게다가 이런 만성 질환 중에 고혈압 약 중에 이뇨제라든지 아니면 요즘 당뇨약은 당을 그 소변을 빼주는 그런 기존의 약들이 많이 쓰이는데 그게 또 탈수를 굉장히 많이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부의 그런 당뇨약이나 이런 약을 드시는 경우에 의식적으로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물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도움되는 분들은 약간 의외예요. 한번 볼게요. 인지력, 집중력 떨어지는 분들
아니 물 마신다고 막 머리가 좋아지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런 분들에게 네, 추천해 주셨어요? 그건 아니고 네. 일부 연구 결과긴 한데 아주 가벼운 탈수조차도 아이들이나 이 노약자, 그 고령의 어르신들에서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제 만성 탈수 자체가 우리 몸은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좀 만성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게 결국 뇌 혈류량을 감소시켜서 인지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집중력을 위해서는 또 물을 마셔야겠네요. 근데 뭐 교수님들 물의 좋은 효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또 물을 많이 마시면 또 안 되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려고 나온 건데 예. 네. 자, 화면 준비했는데요. 일단 간경화 환자들 아시는 대로 복수가 차죠. 알부민이란 단백질이 부족해지는데 이런 질환이 있는데 물을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복수가 더 차겠죠. 그럴 때 주의해 주시고 강조하지만 콩팥은 이제 장수기인데요. 이 콩팥의 기능이 망가지면 물이 그러니까 소변이 아예 안 나올 수 있어서 물을 내가 알아서 조절하고 마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신부전은 심장이 짜주고 늘어나는 그 기능이 좀 떨어진 경우인데 좀 물을 많이 먹으면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연구해 보니까 어르신들 이렇게 먹는 물을 제한을 했더니 오히려 콩팥이 망가지더라 이런 연구가 더 많아서 사실 신부전 환자분들은 병원에 가면 출액 주사 있죠. 이거를 너무 빨리 맞거나 많이 맞는 것만 사실 주의해 주시는 정도로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열 받으면 혈압 올라가죠. 그런데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인데 사실 반대로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라 혈압이 떨어지는데 이때 같이 수면을 조절해 주는 호르몬이 같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에 그 조절이 안 되고 또 갑상선 기능은 대사가 안 되니까 물이 좀 부담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물도 내 질환과 건강 상태 먼저 따져서 챙기셔야겠고요. 그다음 물 똑똑하게 마시는 방법 보면요. 질환별 맞춤 건강수를 마셔라 주셨어요. 네, 질환별 맞춤 건강수 저희가 이 앞에 준비를 해놨거든요. 음.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네. 맨 아래 보시면 고혈압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해주는 물입니다. 네. 버섯수, 오이수, 양파수 준비되어 있어요. 정지천 오. 교수님. 예, 열이 많은 분이면서 혈압이 높을 때는 이 표고버섯이 도움이 됩니다. 표고버섯이 보면은 심장의 열기, 화기를 가라앉혀 주는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에 표고버섯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오이도 보면은 찬성질이지 않습니까?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면서 열을 내려주고 혈압도 낮춰주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껍질까지 알뜰하게 그리고 국물로 몸이 우려보면 좋겠고. 예. 냉하면서 또 고혈압 있는 분이 있죠. 아, 냉하면서, 그런, 예. 그런 분들은 양파 껍질 물이 좋습니다. 예. 혈압이 높더라도 몸이 냉한 분들에게는 양파가 따뜻한 성질이고 거기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라든가 황화 알릴 성분이 혈액순환 잘 되게 해주고 혈을 잘 통하게 해줘서 혈압도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면서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양파수까지 권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당뇨병 있으신 분들에게 권해주는 건강수인데 한번 보도록 네. 할게요. 여주수, 돼지감자수, 우엉수를 주셨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정 교수님? 예, 대부분 당뇨 환자 중에서 열이 많으면서 비만한 분들에게 좋은 세 가지가 바로 방금 말씀 이 세 가지입니다. 특히 여주 같은 경우에도 혈당을 떨어뜨려주면서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이 부족하지 않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만들어내면 자꾸 음식을 먹고 살이 찌고 또 나빠지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돼지 감자수 이것도 돼지 보면 감자. 열을 내려주면서 혈당이 막 올라가는 것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몸이 좀 냉한 편이면서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오미자수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소화 불량 있는 분들에게 네. 추천해 주신 물도 이 앞에 준비가 돼 있거든요. 자, 보시면 유근피수, 보리차, 생강수, 매실수 이렇게 있습니다. 매실수.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예, 몸에 열이 있으면서 소화 안 되는 분에게 좋은 것이 유건피. 유건피가 느릅나무 껍질입니다. 아. 그 예로부터 소화 안 되고 식중독이 좋았죠. 그 위염, 위궤양 계통에도 좋은 게 바로 유건피수, 느릅나무 껍질물이고 보리차도 성질이 열이 냉한 편이니까 열이 있는 편인 분들 소화장에 좋은 겁니다. 반면에 속이 냉하면서 소화 안 되는 분에게는 매실이라든가 생강차를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매실은 또 위산 많은 분들은 조심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방금 권해주신 물들도 근데 무턱대고 욕심껏 진하게 먹으면은 오히려 건강 상할 수 있잖아요. 네. 은은하게 좀 우려보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은은하게 양파수부터 한번 해볼게요. 양파수 지금 이거 끓고 있잖아요. 네. 양파수는 한번 볼까요? 되게 중요한 게 볼까요? 뭐냐면 네. 은은하게 이렇게. 하려면 네. 일단 그
껍질하고 이 속을 다 각각 이렇게 말려야 되거든요. 네. 채썰어갖고 볶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거 한번 볼게요. 네. 선생님 들어서 자,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도 네. 아, 볶아놓은 볶아놓은 거구나. 거. 이거는 네. 구워놓은 거예요. 예. 껍데기는 말려서 구워놨어요. 아, 이렇게 보시면은. 구웠어요. 구웠어요. 불에 이렇게 구운 불에 자국들이 구운 보이네요. 자국 보이시죠? 네. 이거 볶아야지 예. 너무 달지 않고 약간 구수한 맛과 같이 이렇게 드시기 목 넘김이 되게 좋거든요. 네. 너무 달기만 하면은 사실은 먹기가 네. 좀 불편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생강 같은 경우에 그냥 저며서 물에 헹군 다음에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뭐 말리거나 이럴 필요 없고. 말린 거를 구매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 점에서 네. 양념을 쓰는 거 점여서 그냥 하시면 하면 돼요. 근데 네. 선생님 너무 고농축이 되면은 안 돼요. 안 그래서 되잖아요. 2리터를 비율이 기준으로 어떻게. 네. 20g 생물 기준으로 아. 생생강 네. 기준으로 20g. 20g. 네, 2리터를 네. 기준점을 2리터에 잡고 20g. 양파 같은 경우도 2리터를 기준으로 얘는 말리면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이게 뭐 한 3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넣어도 이렇게 양이 늘어나요. 그렇군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저에게 이미 이제 달인 물들을 좀 그쵸? 보여주셨어요. 네, 요거. 드셔보세요, 한번. 보면 색깔도 굉장히 네. 은은하고 이게 양파수, 이게 생강수인데 네. 뭐 드시겠어요? 제 손에 생강이 있네요. 생강. 그럼 제가 양파수를 한번 먹어볼게요. 오. 굉장히 건강한 맛이 나면서 근데 생각보다 맵지 않고요. 양파의 그 약간의 달큰한 맛이 조금 잘 우러나는 것 같아요. 생강도 그러네요. 양파 전혀 같은 강하지 경우는 않아요. 네, 양파 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려서 볶아지면서 구수하면서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차로 먹어도 좋지만 음식할 때 육수 대신에 밑국물로 써도 너무 좋을 것 너무 같아요.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럴까요? 지금 요 음식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네. 요거 이거 지금 뭐예요? 비빔국수, 물국수 잠국수 할 그냥 거거든요. 잔치국수 같은 거. 예, 잔치국수인데 이게 국물은 제가 여기 양파수로 만들었어요. 이게 양파수. 네. 어머. 양파수 3컵에다가 간장 2큰술에 얼음 2컵 넣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다음에 기호에 맞춰 소금으로 간하시면 돼요. 아, 양파수로 육수 대신에.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 이렇게 부으면 돼요. 이렇게. 아우 시원해라. 네, 시원하게 이렇게 여름에 부으시고. 이거 예, 예. 너무 좋죠. 아니, 그쵸. 다시마를 우려서 넣는 건 맞는데 네. 와 양파. 그다음에 이제 양념 간장은 좀 끼얹을 건데 기본적인 우리 네, 양념 간장에다가 네. 네. 이게 너무 짜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 생강수를 이렇게 아, 생강수로 약간 농도를 이런 하나를 맞춰주는 넣게 되면은 요런 맛이 이렇게 좀 얘가 치고 뭐라고 그러죠? 네. 되게 깔끔하게 딱 잡아주는 네, 거죠? 맞아요, 맞아요. 딱 잡아주는 거죠? 그거거든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금 얹어서 이렇게 아유. 그래서 드시면 돼요. 네. 아우 맛있겠네요. 드시는 사이에 내가 진짜. 다른 것도 급해. 네. 다른 거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얼른 뭐가 있죠? 또 하나 네. 만들어 드릴게요. 예, 한번 저희가 네, 네. 준비해 오신 거니까 한번 보고 네, 설명만 들어볼게요. 네. 이거 이거는 낙지탕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너무 뭘까? 이게 어떨 때는 조금 뭐 너무 오래 두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럴 땐 요거 육수 만들어 가지고 낙지나 뭐 해산물 넣고 그다음에 요 박이 지금 들어가겠는데 저는 박 냉동에 넣었다 쓰거든요. 네. 박이랑 넣어 가지고 끓여서 먹는 연포탕처럼 만드는 거예요. 아, 요거에 요것도? 생강수가 들어간 거. 생강수가 네. 들어간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생강수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해산물의 비린맛도 잡아주는 잡아주기도 하고. 생강수를 활용한 박송 네. 낙지탕까지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건강수 활용한 요리까지 배워봤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물 드시는데도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지키시면 좋다고 하는데요. 볼까요? 3-2-1로 마셔라 나왔어요. 3-2-1. 이건 뭐 의학적 근거가 있어서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라 우리가 그 약을 먹고 식후 30분 이렇게 적어드리는 이유가 그냥 기억하기 좋게 하는 것처럼 우리 다 알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은요 식전 30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공복을 포함한 개념인데 이제 깨우는 거죠 아침을 뭐 그 혈액이 좀 걸쭉해진 거를 좀 이렇게 보충도 해주고요. 그래서 그 3은 그 식전 30분, 2는 네. 식후 2시간. 그러니까 이 식후 2시간은 이제 혈당도 식후 2시간 되는데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소화 이런 게 다 끝나서 그때 한 번 더 드셔주시고 그다음에 1은 자기 전 1시간인데 이게 역시 이제 잘 때 물이 마를 거를 이제 대비해서 드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억하기 좋게 하시라는 이제 추천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시간 맞춰 드실 때도 그냥 드시면 안 돼요. 정성껏 드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가? 미지근한 물을 꼭꼭 씹어서 마셔라. 물을 씹어 먹어야 돼요, 아니, 교수님. 물을 어떻게 씹어 먹겠습니까? 그 말은 물을 급하게 마시지 말고 천천히 마셔라. 천천히 마셔야만 소화기관에 자극을 주지 않고 흡수도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뜨거운 물도 문제고 찬물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거나 끓여서 식힌 물이 좋다는 건데 특히 문제는 여름철에 찬물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름철에. 아주 열이 많은 체질은 제외하고 그건 냉수를 마셔야 되지만
보통 체질이거나 특히 몸이 냉한 체질이라면 여름철에 반드시 따뜻한 물을 마셔야 된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양기가 강하니까 몸 속의 양기가 밖으로 나와서 입은 자꾸 열이 나고 마르고 피부는 뜨거운데 속은 더 차갑습니다. 이게 속이 찬데 찬물로 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노인분들, 특히 비위장이 약한 분들 여름에도 찬물을 조심하셔서 따뜻하거나 적어도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물건강법 자세히 알아보고 있고요. 여러분 주신 궁금증들 좀 풀어보겠습니다. 티벗 열어볼게요. 저는 물 한 컵을 마시면 마신 만큼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되고 30분이나 10분 만에 화장실을 갈 때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드시면 바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싶으신가 봐요, 서 교수님. 네. 이게 우리 몸에 그 물을 사실 0.05% 이내에서 물은 조절해주는데 그게 바로 콩팥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의 경우는 콩팥에서 물이 이제 몸에 충분하니까 이제 나가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먹으면 바로 가신다고 하면 어쩌면 이제 몸에 쓸 건 다 쓰고 내보내야 된다는 사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장실 자주 가시거나 아까 색깔도 좀 보시고요. 너무 물거나 그러면 오히려 조금 물을 좀 줄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질문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 더 볼까요? 고혈압이 있고 비형 간염이 있는 사람도 양파수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고혈압이 있고 비형 간염이 있더라도 괜찮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양파가 따뜻한 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고혈압이고 비형 간염이면서 몸에 열이 많은 분이라면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 몸이 좀 냉한 분이라면은 그것이 맞지 않을 양파수도 괜찮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